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함께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 대선 공약 설계자가 자신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지역과 공직사회 반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부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극항로를 통해 현재 수도권 1급 체제를 극복하고 첫 단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수부 이전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용 아니냐며 몰아붙였습니다. 고작 8개월 장관 하시겠다고 후보자께서 내년에 해수부를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실 예정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불출마 선언 요구에 즉답을 피한 전 후보자는 부산 이전 대신 외청을 두자는 의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틀에서 훼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또 청문회 내내 북극항로 특수임무를 앞세워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지역과 공직사회 반발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소통 외에는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 입장입니다. 주거시설이나 또 교통비나 그다음에 교육 요 모든 게 해결되면 전문성을 어필하는 과정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조차 해수부 단독 이전을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라고 우려했지만 여당은 전 후보자를 엄호하기에 바빴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훼손에 대한 지역 우려도 가벼운 지적으로 치부했습니다. 해수부 졸속 이전이라든지 가벼운 지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올곧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어기구 의원 역시 위원장을 맡아 청문회만 진행했을 뿐 지역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21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률 20%를 넘는 논문이 14개였고 가장 높은 표절률을 기록한 논문은 56%를 기록했다며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만큼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통상적으로 다른 논문을 베낀 것으로 간주하며 검증단은 또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도 8개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증단은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활섭 대전시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편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이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환영한다며 이번 임시회기에 송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과 충남의 초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됐습니다. 보도에 이교선 기자입니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두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20년 뒤인 2045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을 197조에서 583조로 3배, 1인당 소득은 2,507만 원에서 6,672만 원으로 2.7배 끌어올리는 것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합니다. 핵심은 대전의 연구개발과 충남의 제조산업을 융합한 경제과학 수도 조성입니다.
연구 기능에 더해서 충남의 산업 기능까지 또 관광 기능까지 결합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 선거서부터는 그런 통합된 지방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합니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말 주민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단위 통합은 국내 최초인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협력이 관건입니다. 너무 주민들의 인식이 낮아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강력한 수단이 토랑카드다.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갈등의 소지도 있고. 대전 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대전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사망한 지 20일 넘게 지나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접수돼서야 발견됐는데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현관문이 부서져 있습니다. 지난 9일 이 집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에 살던 모자는 숨진 지 20일 이상 지난 후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악취가 심하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고 숨진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한 번씩 시큼한 냄새가 나긴 했는데 쓰레기 냄새인가 보다 생각을 사실 했었고 우편함에는 카드사와 각종 기관이 보낸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9년 전부터 이 아파트에서 생활한 모자는 올해 들어 아파트 관리비와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재산으로 추정되는 자택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지난달에는 카드업체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 생계비를 신청했고 한 달에 120만 원씩 3차례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애나 질병이 없었고 주거급여나 생계급여 대상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구직활동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위기사유가 미해결될 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례관리 등 타보장 연계를 위해서 재상담 받으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지난달 16일 이후에 숨진 것으로 보고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천안시 목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1층 가정집 거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가정집에 있던 80대 부부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좌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다 5m 아래로 추락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전과 충남 4개의 시군에 호우주의보와 함께 30mm 안팎의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면서 지하차도와 가정집이 물에 잠기는 등 2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저녁 6시를 기해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밤 늦게까지 일부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최대 60mm가량 더 내리겠고 모레 오전 또다시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리박스쿨 관련 민간 자격증 보유 강사진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대전에서 이번에는 리박스쿨과 밀접한 극우 성향 교원단체를 교사들에게 홍보하도록 해 논란입니다. 대전 인권행동은 성명을 내고 대전교육연수원이 이달 말 열리는 교사 연수 중 대전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한 교원단체 3곳 외에 대한교조에도 홍보 시간을 준 것이 확인됐다며 대전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단체 등은 대한교조의 일제 식민지배 정당화와
독재 비호 등을 비판하며 교육부에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스포츠 톡톡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그야말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50승 고지를 가장 먼저 밟으며 전반기를 1위로 마무리한 한화는 13년 만에 안방에서의 올스타전까지 마친 뒤 오는 목요일 KT와의 4연전을 시작으로 하반기 선두 굳히기에 나섭니다. 전반기 막바지 6연승을 거두며 리그 유일 50승을 넘어선 한화는 어느 때보다 기분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52승 2무 33패, 승률 6할 1푼 1리로 후반기 시작 전 2위와의 격차를 4.5게임차까지 벌렸는데요. 단독 1위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무엇보다 단단한 투수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폰세와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로 이어지는 최강 선발진은 선발 33승을 합작했고 올해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김서현은 전반기에만 22세이브를 올리며 뒷문을 단단히 걸어잠갔습니다. 김범수, 한승혁, 박상원 등 구원 투수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한화는 팀 평균 자책점 3.42로 리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전반기 막판 타자들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기에는 완벽한 투타 조화로 1위 독주 체제를 굳혀갈 수 있을 거란 팬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갖고 오는 목요일 KT와의 원정 4연전으로 본격적인 후반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한화는 빙그레 시절 이후 33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노리고 이젠 나아가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합니다. K리그 1 2위를 달리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즈는 오는 토요일 재개되는 리그 경기에서 강원FC와 원정 맞대결을 펼칩니다. 대전은 시즌 9승 8무 4패를 기록하며 승점 35점으로 리그 2위에 머물고 있는데요. 1위 전북과의 승점 차는 10점으로 벌어져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에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전은 오는 토요일 강원FC와 원정 맞대결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톡톡이었습니다. 유럽 무대에 진출한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이 꾸준히 성장해 좋은 선수가 된 뒤 대전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도영은 오늘 출국 기자회견에서 K리그에 돌아왔을 때 많은 팬들이 반겨주고 돌아오는 게 이슈가 될 정도로 멋진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도영은 지난 3월 잉글랜드 프로축구 브라이턴 앤 호프 엘비언과 입단 계약을 맺었고 경험을 쌓기 위해 네덜란드 프로축구 엑셀시오르에서 1년 동안 임대 생활을 하게 돼 대전 출신의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과의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 도시건설청장으로 취임한 강주엽 신임청장이 행정수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강주엽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토, 교통 분야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이자 지역의 성장 거점 도시로 완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출신인 강 청장은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등을 거쳤고 지난해 6월부터 행복청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등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법정기구 전환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4개 시도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3극,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주체로서 역할 강화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